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요즘 들어서 미증시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간밤에도 3대 지수가 일단 종가상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파란불이고 미국은 약세, 하락이 이제 빨간불인데요. 일단 마이너스로 종가가 쓰여졌습니다. 한 줄 정리로 해보면 저는 이제 관망 모드라고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날 큰 이벤트나 큰 어떠한 변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은 일단 파월의 발언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대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었고요.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발표 예정입니다. PC 가격 지수는 연준이 보는 물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일정 정도 있었습니다. 월가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크게 주목받는 비관론자, 그리고 가장 크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왔었던 강세론자의 그 의견이 더 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매주 현지 시간 월요일마다 등판하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이번에 또다시 안 좋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조만간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의 하방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고요. 도이체방크에서는 기업 위험 회피 조짐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낙관하고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 월가 내에서 이 내부적인 분열의 흐름이 이만큼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양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방향성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이제 특징적인 흐름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차익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유동성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6월 10일 당잠사 때 재무부에서 TGA 일반 계좌를 채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들 다 정리해 드렸는데 재무부에서 이 현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하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죠.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건 국채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시장 쪽에 들어올 자금이 신규 자금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 때문에 특히 나스닥 지수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봤을 때 아주 명확한 그 흐름이 하나 잡혔는데요. 고밸류라고 평가되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낙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유동성 장세 때 가장 크게 상승을 하는 게 이 멀티플 높을 고밸류이고 유동성이 빠질 때 가장 크게 밀리는 쪽이 또 이쪽이죠. 그런 흐름들이 간밤 있었는데요. 반면에 전통 산업군 쪽은 강했습니다. 일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증대됐을 때 그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산업군에 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이 내부 분열 사태가 일단은 봉합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 이후에 러시아 내부에 균열이 발생이 됐다면서 정부의 그 통제력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에 대한 걱정의 분석도 일부 나타나면서 석유, 정유, 철강, 비료, 화학 테마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테마 섹터 상승률로 봤을 때 모두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원자재 가격의 흐름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국제유가가 간밤 0.6% 상승에 그쳤습니다. 일단 러시아 사태는 종료됐기 때문에 원자재 반응이 크진 않았지만 그와 연관해서 움직일 만한 원자재 테마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게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전통 산업이 미 증시에서 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연관해서 볼만한 산업군이 무엇인가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주가 반응을 보였었던 섹터가 전력설비나 건설기계, 조선방산이죠. 그 섹터 안에서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 강한 흐름을 보이는 아웃퍼폼 종목들이 무엇인가 차트 돌려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의류는 이쪽이 색깔이 좀 다르죠. 오늘 레포트가 올라와서 한번 껴 넣어봤습니다. 시간이 되면 잠시 후에 레포트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종목별 반응들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매도가 많았었던 빅테크의 매도 물량이 집중됐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테슬라죠. 6% 추가 약세 의견이 나왔는데요. 투자 의견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강등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까지 정리해드린 게 바클레이즈, 모건 스탠리, 디지뱅크 여기에 이어서 간밤 골드만삭스도 이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 가격 테슬라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익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강등시켰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최근 들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정리해드리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출, 하드웨어 부분 전기차 매출이 주가의 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라는 부분과 AI, 과도하게 이후에 아주 먼 미래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일 텐데 AI나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너무 앞당겨져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물론 테슬라 기업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과열에 대한 그런 이 분석이 많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AI 칩과 관련돼 있는 대표주 엔비디아가 요즘 주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파운더리 업체 TSMC 같이 밀렸고요. 그 AI의 대장주 소프트웨어 쪽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메타, 아마존 등 AI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밀리면서 다우존스 미국 반도체 지수가 한 1%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쪽과 연관돼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인텔, 메모리와 CPU 등 서버 반도체 같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텔은 간밤 1% 올랐고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 반도체 장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간밤 3% 가까운 상승권 유지됐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날 섹터 등락률로 봤을 때 5G 통신 장비주의 강세가 대단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초고속 인터넷 실질적인 전국화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냈습니다. 세부적인 그 방안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연관해서 볼 만한 부분은 요즘 아주 힘들게 주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통신 장비주의 호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미국에서 1위 통신사라고 하면 버라이즌이고 이쪽 수주를 많이 따내는 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밸류체인들 대표적인 종목들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개별주 움직임 가운데서 화이자가 아쉬웠습니다. 4% 가까운 약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간 손상 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비만, 이 당뇨병 치료제 개발 중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 들어서 당뇨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레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 혹시 이것이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지 여부는 들여다보셔야겠고요. 루시드는 장중에 15% 가까이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면서 아쉽게도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1.5% 상승분에 그치는 모습인데 007 에서 타고 나오는 그 자동차로 좀 유명한 그 유럽의 명차 기업인데 에스턴 마틴과 루시드가 전기차 생산에 제휴한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장중에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 출회로 이 마지막 종가 상황은 아쉬운 흐름이었다라는 정도는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미증시는 요즘 계속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과열 국면을 나타내는 공포 탐욕 지수의 과도한 탐욕 이런 부분들 지속해서 한 몇 주간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간밤 이 지수가 아래로 밀리면서 과도한 탐욕에서 그냥 탐욕으로 밀려 있습니다. 이 과열 신호가 이제 미국 쪽에서 6월 19일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는데 왜 우리 시장은 미국과 디커플링 흐름을 보일까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죠. 우리는 ADR상 코스피가 과매도 국면이라는 점 그때부터 같이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과매도라는 건 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종목 수의 상승과 하락의 비율을 나타낸 부분인데 많이 밀렸으면 저가 매수가 유입
지속될 가능성도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 지표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여전히 80% 미만의 위치에서 과매도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예, 어제 아시아권 거의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0.5% 안팎의 강세 마무리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아시아권에서 잡혔습니다. 일단 러시아 내에서 반란 사태로 인해서 전쟁에 대한 리더십의 균열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아시아권 증시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현대건설, 사우디 수주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이 악재보다는 재건 기대감과 수주가 맞물리면서 건설, 건자재, 철강 등이 반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쏠림은 좀 심화되면서 사실은 상승한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월등히 좀 적은 모습은 아쉬웠는데요. 반도체 선호가 집중이 됐고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하나 발생했다는 점은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아래에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K 클라우드 프로젝트 계획의 2배 정도 되는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AI 반도체 팀 코리아 2025년까지 1,000억 원 투자키로 정부에 발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관련 기업들 특히 시스템 하우스 등의 AI 칩과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그 밖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쪽은 특히 그 철강 쪽에 많은 비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철강 테마주 들썩였습니다. 원격 의료 유료화 서비스 도입 검토 소식으로 원격 의료 테마와 의료 AI 테마가 같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요거는 EDGC 내용입니다. 예. 어제 갑자기 이제 EDGC가 이 의료 AI 테마 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이력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같이 이제 주목을 받긴 했는데 시간 외거래에서 차익 매물 출회가 나타났다라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 수주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제 들려온 소식은 동성화인텍 한 3시 11분 오후에 이제 공시된 내용입니다. 공시되자마자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주가 반응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이 삼성중공업과의 계약 체결 소식인데 4천억 원 이상의 본행제 계약 소식입니다. 작년 매출액의 100% 이상이고 시가총액 전체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 지주사의 주가 반응이 있었고요. 한국카본이 장중에 마이너스 2%에서 2.6% 플러스권으로 상승 전환하면서 움직임이 한 5% 정도 양봉 그렸습니다. 6월 22일 시간 외거래 특징주 당잠사 때 체크해드린 내용인데 그때도 이제 한국카본 삼성중공업의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조선 기자재 쪽 밸류체인들 같이 엮어서 보셔야겠죠. LNG를 운반할 때 꼭 필요한 게 본행제이죠. 초저온 본행제 관련 기업들 그리고 피팅 엔진, 선박 일부 건조하는 기업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최근 들어서 이 중에서 주가 반응이 좋은 쪽은 엔진과 피팅 쪽입니다. 사실 마진 측면에서 이 기자재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섹터 그 부분이 엔진이라는 평가가 증권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행제보다는 엔진에 대한 커버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피팅은 배관 이음새인데 최근 주가 강세 배경은 사실 조선이라기보다 플랜트 쪽 그리고 원전 쪽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은 같이 정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 어닝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 추정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도 굉장히 바쁩니다. 다 퀀트 분석을 해야 하고 나오는 재료들, 수급적인 부분들과 차트를 같이 좀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하나하나 관련돼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기간별 신고가 종목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밸류체인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60일 그 신고가 영역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에 새롭게 뭐 휠라홀딩스, 미원상사 등의 다른 섹터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증권사에서 나옵니다. 어제 그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 컨센서스 상향 종목들 쭉 기입이 돼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넥슨 게임즈, JVM, 원익 QNC, A프로, SK, LS, 일렉트릭 등등의 종목들입니다. 현대건설도 올라왔네요. 예,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들, 상승 특징주들 쭉 정리를 해봤고, 요즘 흑연 테마가 같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수주 소식이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겠죠. 숫자가 찍히는 종목이 이 어닝 시즌에 더 크게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비곤데 소프트웨어 쪽이죠. 전기차 쪽에 아무래도 인포테인먼트 관련 체결 소식이 이제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U+와 50억 원 정도의 개발 계약 체결입니다. 인포테인먼트고 커넥트카 서비스 쪽입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했을 때는 44% 정도 비중을 차지해서 시외에서는 7% 상승. 그 밖에 STX 엔진과 수선 인더스트리 수주 계약이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인가가 중요해서 아래에 기입이 돼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락 특징주 볼 텐데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좀 있었습니다. 마크로젠, 인피니트 헬스케어, 원격 의료 테마주 약세 흐름을 보였고 AI 테마주들이 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루니 뷰노가 워낙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 그 스펙 관련해서 연관돼 있는 기업들의 시세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개장 중계 때 급등 전에 좀 체크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신한제 7호 스펙이라는 종목인데 스펙 상장 기업이죠. 이 관련돼 있는 그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부각이 되면서 시세 급등이 있었는데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한 3% 가까운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 악재가 나옵니다. CJ 계열사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악재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펀더멘털리 관련돼 있는 내용은 아닌데 요즘 CJ 그룹주 유상증자 이후에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외에서 주가 반응은 있었습니다. 사내에서 횡령사고가 나오면서 대표가 사임했다라는 소식 좀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오늘의 증시 리포트들 쭉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LG 이노텍은 기사가 있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베트남 공장 증설에 1조 3천억 원 정도 투자키로 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대응 차원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는 원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쪽은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쪽이지만 최근 들어서 증권가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은 또 전장 부품이라는 점 같이 체크해드리고요. 영환무역과 한세실업에 대해서 긍정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류주 시세가 나왔을 때 의류주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이 되면서 투자 의견이 매수 의견으로 계속 이제 모아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적은 북미 매출 있는 OEM 업체라는 쪽. 예, 이 밖에 나노팀, 세아 베스틸지주, SK 이노베이션, LX 인터내셔널 같이 지금 레포트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 이슈 그리고 물량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어제 체크해드렸죠.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 급락이 어제 나왔었는데요. 향후에 성장 동력인 수소 관련 에너지 쪽에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라는 분석 속에서 긍정평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같이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